안녕하세요. 신목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제가 요즘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학교사다 보니까는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수포자예요. 그래서 수학 과목을 포기한 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수포자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교육 시장에도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재수학생, 재수 뭐 이런 애들 다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1년 기간제를 할 때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으로 가가지고 임용이 합격되고 나선 중학교로 가서 중1, 2, 3을 모두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을 빼고서는 모든 학생들, 학년을 다 가르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되면서 이제 눈빛이 풀리면서 고등학교 되면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고3쯤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입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진짜 이게 현장에서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수업을 잘 듣는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언제 수학을 포기했을까? 였어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가 학생이 수포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동안에는? 제 생각은 이랬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였어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너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실수를 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스 열어봐서 성적을 봤더니 2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옳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예방을 하려면 교사는 학습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30명의 학생을 교사가 일일이 다 케어하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수포자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라도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기초학력 대상으로 보조교사도 많이 지원하고는 했죠. 예, 근데 그건 일부였고요. 근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능 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흐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학책에 써져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봐야 됐는데요. 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못했거든요. 채점하기도 너무 힘들고 애들이 점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점수가 낮은 점수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피드백 주는 게 좀 더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가 그 교사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학생 화면입니다. 자, 진단평가를 교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박찬용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박찬용 학생이 진단평가를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 풀라고 하면 30분 줄게 라고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셨죠. 근데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실시간으로 채점을 해주고요. 이렇게 옆에 푼 시간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박찬용 학생과 이민호 학생이 저는 눈에 띄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맞았는데 푼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친구들 저희가 확인하기가 힘들었어요.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은 기초학력군이다라고 해서 케어를 해줬는데
느린 학습자지만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학습 부담감이 있어서 언제라도 수학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요 박찬용 학생과 이민호 학생을 중점적으로 좀 케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박찬용 학생이 지금 여기 문제를 풀고 있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여기 박찬용 학생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 선생님 화면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박찬용 학생이 선생님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사는 학생이 진단평가를 볼 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10이 되는 것들끼리 묶어볼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코멘트를 달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찬용이 화면에 그대로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요약으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용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맞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느린 학습자인 건 확인을 했으니까 이력을 관찰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데이터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학습 이후의 상황들이 여기 보이시나요? AI 코멘트로 쓱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박찬용 학생 방금 전에 느린 학습자였는데요.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AI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박찬용 학생이 과거 수업 대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대요. 진단평가는 다 맞았는데 부담감 때문에 포기를 한 거겠죠. 예. 그러면은 박찬용 학생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가 찬용이 학생 대시보드로 바뀌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진단평가 다 맞았는데 어느 순간 찬용이가 수학을 포기하고 다 틀리는 순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학생이 학습을 포기한 순간이 되겠죠. 이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교사는 학생한테 여기 피드 버튼을 누르면은 AI 추천 학습을 일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어디 부분이 어려워요 라고 해서 막연하게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교사가 학생 대시보드를 보고 맞춤 학습을 그대로 학생 수준에 맞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단평가였고요. 자, 이제 실제 수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디지털 수업은 산만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과연 이게 디지털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살만할까요? 네,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본차시 줄기하입 쪽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의 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수업 모드라는 게 보여요. 수업 모드를 한번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가 더 켜지죠. 이게 전자칠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모드입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전에 이 창은 안 꺼졌어요. 이건 교사가 개인적으로 보는 대시보드예요. 앞으로는 AIDT가 들어오게 되면은 교사는 개인 모니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관찰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전체하게 공개가 됐을 때는 유진이 틀렸네, 누구 틀렸네, 애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죠. 그럼 애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은 교사 개인적으로 보면 되고요. 교사는 이렇게 수업 모드를 켜가지고 수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도 찬용이는 본차시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요. 여기 교사에서 화면 동기화 오프되어 있죠? ON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찬용이의 화면이 그대로 교사의 화면으로 끌어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이제 찬용이가 이제 수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찬용이가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교사는 이제 개인 대시보드를 보면서 찬용이의 필기에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것도 삽입할 수 있어서요. 필기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가 쓴 거는 학생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끌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개념 기반 탐구라고 들어보셨죠?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탐구를 하자라고 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거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AI가 많은 거를 해주지 않아요. AI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진단해서 맞춤 학습을 제공을 해서 개념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교사가 개념을 계속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로우한 레벨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AI가 붙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개념이 기반이 됐으니까 학생들끼리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프로젝트 학습도 AI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와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젝트 학습 차시를 하나 꾸려놓은 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링크 인베드 기능이 들어가요. 다시 수업 모드를 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동기화를 하면 창영이 화면에도 이런 식으로 링크가 인베드 된 거 보이시죠? 네. 근데요, 방금 전에도 저는 통계 수업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통계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균구하고 분산구하고 표준편차구하고 계산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계산은 디지털이 해주거든요.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개념 기반의 탐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찬용이가 자기가 일어난 시간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난 35분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교사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가 35분에 일어났구나 라는 게 이렇게 수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요거를 끊겠습니다. 여기 수업 동기화를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료를 선택해 가면서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분석할 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통그람이라는 데이터 분석 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링크 인베드가 들어와서 방금 전에 모았던 거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조별로 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조별로 해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를 배부를 한 겁니다. 학생들 화면엔 바로 이게 뜨는 거예요. 이제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겠죠. 얘들아 구글 슬라이드 링크 눌러볼래? 그럼 창 하나 더 뜨는 그 와중에 애들은 플래시 게임 하나 딱 켜가지고 런3 뭐 이런 것들 애들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그냥 교사가 화면을 싹싹 넘기는 족족 그냥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 이제 교사의 화면에서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렇게 조별로 링크 인베드가 돼가지고 1조, 2조, 3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개념이 제대로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교사는 학생들한테 보충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기네 수업을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은 교사가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가 모두가 남기 때문에 문제를 뭘 모른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탐구하기 줄기화입 그림은 무엇일까? 그리고 줄기화입 학습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교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다음 시간에 피드백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습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 학습을 보내가지고 학생별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이 끝나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습 학년에서 모두가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다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념과 관련된 로우 레벨을 합니다. 이제는 교사는 상위의 레벨들, 학생들한테 학습을 일어나게끔 동기부여를 하다든지 상담이라든지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이제는 대시보드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생님에게 학생을 알아갈 시간을 드리는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설계 원칙도 필요하고요. 교과별 수업 사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정말 되게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AI 디지털 교과서 오늘 준비하는 내일의 교실 AI 디지털 교과서 중등, 초등 연수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티처빌 연수원에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니어판. 실시간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매스 원리 진단 분석되는 거죠. 원아워 저기 그 영어 진단 분석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교과별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들을 AI 디지털 교과서의 맥락에 맞게 연수를 진행을 했으니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길 기원합니다.